여러분 안녕. 네, 오늘 이야기할 건 주제 다섯 번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설명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나눠드렸던 학습지에다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활동이 이제 이구동성이라는 활동인데, 이 이구동성이라는 활동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그 키워드들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모두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다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다문화라는 말은 다양한 문화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문화, 다양한 문화가 현재 공존하며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문화를 다문화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할 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면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는 보편 규범이라고 해서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 규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거나 뭐 효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 규범인데 이런 보편 규범에 비추어 봤었을 때 다양한 그 문화들 특히나 자기의 문화는 어떠한지를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는 세 번째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앞서서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방탄소년단이죠. 선생님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뭐 그 뭐죠?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데뷔가 아니라 올해 발매한 그 앨범에 의하면 다이너마이트인가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차트에 1등 1위로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글로벌적인 스타더라고요. 예, 아주 대단한 스타들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와 예술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우리의 문화 예술이 단지 우리나라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고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경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다문화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놀라운 건 이 먹방이라고 해서 요즘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 먹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몰랐는데 이 먹방이라는 거 먹는 것을 방송으로 촬영해서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방송을 먹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도 먹방이더라고요. 사실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안에 살고 있고 아주 좁은 도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가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되게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적인 특징과 지역적인 것에 갇혀서 지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라든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단지 우리 주변만의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고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이제는 나만의 문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해가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다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배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화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추석이니 설날이니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지 서양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 이런 걸 바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 형성되었느냐? 사실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라고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IT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도 접하고 있죠. 이 유튜브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인 삼성전자 뭐 핸드폰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지형적인 특징을 맡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현재는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좀 약간 의아하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한글이 보이기는 하네요. 대부분 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강남은 아니고요. 선생님 사실 서울은 잘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이게 이태원이더라고요. 선생님 구글링해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이제 그 간판들을 선생님이 캡처를 해온 건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간판들이 전부 다 한글 요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또 하나 어
어떤 그 유명한 가수들의 이름이나 그룹 이름이나 물론 소녀시대니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름들을 보면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동차 이름도 마찬가지죠. 뭐 제네시스니, 뭐 그랜저니, 소나타니 등등등의 다양한 자동차 이름들도 생각해 보면 한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사실 문화 사대주의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문화 사대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라는 건 각각의 어떤 그 형성 배경에 따라서 문화들이 다 다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나라의 문화는 조금 더 우월하다 느끼고 또 어떤 나라는 조금 더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문화랑 비교해 봤었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간판에 영어를 쓰거나 어떤 그룹의 이름이나 가수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어로 짓는 어떤 경향은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좀 내포되어 있냐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보다는 외국의 문화, 특히나 서양의 문화겠죠. 서양의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문화 사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물론 잘못된 태도긴 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선진의 문물이 좋다고 느끼니까 그걸 그대로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수용을 해서 우리의 문화와 융합을 해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낮추어보는 경향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이 어디냐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 아메리카 땅이잖아요.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근데 콜럼부스가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신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신이라는 건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콜럼부스가 발견하기 전에는 대륙이 아니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새롭게 대륙으로 이제 이름이 부여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신대륙이라는 말 속에도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아주 철저히 자기 문화 중심, 이번엔 조금 다르죠. 내 문화,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나 신대륙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원주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지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콜럼버스가 처음에는 아메리카에 갔었는데 자기가 갔던 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고 생각해서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모든 것들이 각각의 문화라는 건 자신의 어떤 형성 배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해서 자기 문화가 정말 더 우월하다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의 문화를 낮추어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의 문화를 평가하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기 문화를 중심에 둔다는 거죠. 아까 문화 사대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 사대주의는 너의 문화가 더욱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건 나의 문화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도강에 보고 다른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 이런 것들 자문화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문화의 자부심과 집단 내 결속은 강화되겠죠. 자신의 문화가 더욱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문화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콜럼부스 같이 실제 유럽에서의 다양한 어떤 다른 나라들을 다른 대륙을 결국에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제국주의적인 어떤 속성이 강하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 식민지에 와서 자기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같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아주 하등한 것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가 실제로 제국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게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사대주의는 너의 문화가 우수하고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건 내 문화가 우수한데 사실 누구의 문화가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라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유한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무엇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는 어떤 그런 우월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 그 문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를 해서 그 문화마다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은 당연히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보겠죠. 어떤 문화가 조금 더 좋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흑백 논리에 올릴 수는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쉽게 말해보자면 결국에 자문화 중심주의니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도 여러분이 그런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 그래 그들의 문화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건 중국 전족이라고 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전족 때문에 생긴 발의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 중국의 청나라 때 사실 되게 보편화되게 됐었던 여성들에게만 있었던 문화인데요. 이게 사실은 1000년 동안 사실 있었던 문화입니다. 이게 보면 알겠지만 남자는 안 합니다. 여자들만 나이가 3살, 6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자면 유치원도 안 되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의 발이 크는 걸 막으려고요. 이렇게 헝겊이나 가죽 같은 걸로 천을 동동 싸매는 겁니다. 여기를요. 동동 싸매서 여기를 동동 싸맨 다음에 엄지발가락만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의 모양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강하게 압력을 여기를 전부 다 돌돌 말아놓으니까 당연히 발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발이 모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발을 만들까요? 특히나 이렇게 발을 만드는 사람이 이 아이의 부모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면? 왜냐면 이 당시에 여성을 바라보는 미적 기준이 뭐가 있었냐면 이 발이 결국에 커지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발이 작아야 하고 몸은 커지지만 발이 작아지고 발이 작고 이렇게 되면 이 뒷부분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실제 걸을 땐 여기 앞꿈치로만 걷게 됩니다. 그럼 앞꿈치로만 걷다 보니까 걷는 모습이 어떻게 보냐면 뒤뚱뒤뚱하는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적인 관점이죠. 남자들이 바라보기에 그것이 되게 아름답다. 그것 자체를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족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매우 아프고 힘들지만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된 거고요. 물론 지금은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말하려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라는 건 상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결론처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극단적인 관점을 극단적인 어떤 상대주의로 치닫는 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 그리고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나 존엄성을 위협하는데 그것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라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아까 말했던 생명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평등 이런 어떤 이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문화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문화라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손흥민이죠. 선생님 사실 축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영어가 보이나요? Imagine how many goals you would score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eyes fully open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 더 점수를 잘 낼 텐데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의 민족을 비하할 때 약간 눈을 옆으로 찢으면서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태도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또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실제 접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린 사람들에 대한 댓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쓰는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건 결국에 정말 중요한 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문화를 비하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느낄 때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나? 우리는 현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을 텐데 그 문화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성찰해야 하냐?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 봤었을 때, 아,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준에 비추어 봤었을 때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보편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 규범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2020년에도 오른 현상은 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른 것이고 또 1000년 이전에도 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가치 역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게 오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간, 우리나라에서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에 가더라도 전부 다 오른 거잖아요. 이 보편 규범이라는 건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규범을 보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편 규범에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의 문화가 어떤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 평등처럼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규범에 비추어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문화인 거죠. 근데 이 보편 규범에 비추어 봤더니 괜찮다. 그렇다면 이 문화는 괜찮은 문화라는 얘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편 규범에 비추어 봤었을 때 현재 우리에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연고주의라는 겁니다. 연고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혈연, 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학연, 학교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학교 나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관계보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보다 이러한 개인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한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데 이것이 실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 실례로요, 뭐 서울대를 나오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 학벌에 따라서 사실 이게 줄 세우는 경향이 사실 되게 강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아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실제 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건 단지 학벌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과 그 학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 규범에 비추어 봤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혈연 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혈통 위주의. 그러니까 단일 민족임을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과연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역사나 사회 시간 때도 배웠겠지만 사실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됐던 인간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또 다른 인류가 있어요. 물론 이 인류는 사라져버렸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있답니다. 특히나 동양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그 유전적 인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민족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하나의 민족만을 강조하지만 사실 사람의 생김새, 하다못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역사 사실 다 개인들마다 전부 다 그 사람들만의 스토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민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재 오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배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처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정말 큰 문제죠.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사실 되게 많죠. 아마 얼마 전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아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지금 사실 모두 다 동등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중요 요직이나 중요 자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부분 많이 가 있죠. 그것이 성별에 따른 어떤 평가가 아니라 개인에 따른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보면 사실 보면 거의 1대1의 구조인데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것들을 보면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외모지상주의 이런 문제도 있죠. 뭐 더 이건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결국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자문화와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는 우리가 바라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규범에 의해서 자신의 문화를 한번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전족의 어떤 그 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이힐이라는 걸 신죠. 그쵸? 근데 선생님도 뭐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이힐을 신으면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또 이 하이힐의 이 굽이 높잖아요. 이 굽이 높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등이 굽기도 하고 발의 모양도 역시 변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족을 바라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현재 우리의 문화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고 했던 것처럼 혹시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가 아니 그렇게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도 100년, 200년의 어떤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착용하고 있는 이 하이힐을 어쩌면 또 다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전족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이힐을 보면서 문화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건 지나버린 어떤 과거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꼭 영상을 잘 확인해 주시고 영상 본 내용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지 꼭 작성해 주시고 바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이구동성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